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 와 있는데요.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 기념관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도요타의 창업 과정을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요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도요타는 지금 이제 도요타 키이치로, 이 사람이 도요타 자동차의 창업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도요타 사키치, 이분이 이제 그 방직 공장을 하면서 토요타가 시작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가 이제 이게 최초로 만든 방직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수작업을 하던 그 방식에서 도요타 키이치로의 아버지 사키치가 최초로 이 방직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방직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기존에도 방직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철제로 되어 있는 굉장히 비싼 방직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보급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목재를 군데군데 사용한 이런 방직기를 개발해 가지고 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도요타 자동차의 창업자인 도요타 키이치로가 완전 자동화된 이 방직기를 개발을 해 가지고 방직 산업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요타 키이치로는 동경대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방직 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탁월한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키이치로는 자동차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일본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 자동차였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가솔린 차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키이치로가 미국 가서 자동차를 직접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보고 미국 문화를 접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꿈을 훨씬 더 많이 키우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포드가 일본에서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와 쉐보레가 이제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가지고 자동차를 제작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일본 자동차 자체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든 자동차가 아무래도 이제 포드나 쉐보레 차들에 비해서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토요타보다 먼저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키이치로가 방직기 제작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방직기 제작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동차를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비밀리에 자동차를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디오라마가 하나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3년산 쉐보레를 하나 가지고 와서 분해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3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엔진을 주물 공장에서 엔진을 개발하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1년 만에 엔진을 개발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동차 개발에 관여했던 초창기의 자동차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덴소 사장님이 되시고 이분은 아이신 사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제 1년 만에 엔진을 개발하고 시작차를 만들어 가지고 요게 이쪽 디오라마는 이제 시작차 2대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 테스트를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요타가 일본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방직기를 만들던 기본 노하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자동차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이태리나 이런 데서 자동차 기술을 사와 가지고 개발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도요타는 직접 자기들이 자동차를 개발해 가지고 생산했던 그런 자동차 회사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도요타가 이제 트럭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불량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모습들,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때부터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디오라마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토요타가 최초로 만든 자동차인데요.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 모델이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디자인으로 개발이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시작차 2대를 만들어 가지고 주행 시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함들을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던 첫 번째 모델이 토요다의 모델 AA 세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초창기에 토요타 엠블렘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짠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초창기의 엠블렘인데요. 한문으로 풍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엠블렘을 썼고요. 그리고 이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토요타 방직기 만들던 회사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토요다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다냐, 토요타냐가 이제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데 실제로 토요타 키이치로 할 때 그 토요타라는 가문의 이름 성 있죠. 그거는 토요다가 맞는데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자동차 회사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러 안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나온 안 중에 하나가 토요타로 이름을 바꾸는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카나로 토요타라고 쓸 경우에 발음이 이제 다보다는 좀 좋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토요타로 쓰게 되면 그 획이 총 8획으로 바뀌는데요. 토요다로 쓰면 9획인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8획으로 쓰는 게 굉장히 뭐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토요다 대신 토요타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토요다라고 하면 자기 가족 이름을 쓰는데 토요타가 되면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라는 느낌도 줄 수 있어서 가족의 이름을 버리고 토요타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다시 나고야에 있는 토요타 산업 관련된 전시관인데요. 직조 산업이나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동차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돕고 그리고 직조와 관련된 그런 산업 내용들, 역사 이런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금속판을 두들겨서 차를 만들던 모습을 지금 재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들기는데 목업으로 된 이런 틀이 있거든요. 이 사이즈에 맞추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게 그 AA 세단인데 1호차 그 차를 만들 당시에 쓰던 그 나무 틀과 또 판을 두들겨서 거기에 맞춰서 판을 제작하던 그 과정들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AA 세단의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그 AA 세단의 바디, AA형 세단 지금 여기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봐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스타일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크라이슬러 모델을 거의 카피한 느낌이긴 하지만 스타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트럭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 아까 봤던 비틀처럼 생겼던 그 모델인데 이게 실물로 보니까 그래도 이 뒷모습에서는 비틀 느낌이 꽤 많이 나죠. 근데 팬더를 완전 불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귀엽습니다. 멋있네요. 그래서 뒤에도 트럭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롤라 모델들, 요거 아까 봤던 도요팻이죠. 도요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코롤라. 이런 모습들은 지금 봐도 예쁘네요. 전시장이 있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코로나, 토요타 코로나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요타 모델들이 아이코닉한 모델이 사실 별로 없긴 하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세단 위주로 또 실용적인 차 위주로만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 코롤라 스프린터 코롤라에서 그죠? 요게 레빈 코롤라가 되면서 그게 하치로쿠가 되는 거죠. 요거는 셀리카 셀리카 이게는 좀 약간 아이코닉한 느낌들이 살아 있긴 하네요. 소아라도 있고요. 소아라가 이제 투도 쿠페죠. 터셀.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토요타의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이 이제 2000GT 이거죠. 007 영화에 나왔었던 토요타 2000GT.
아, 이게 원래 2000GT인데 요거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어 놓은 그런 모델이네요. 오, 야, 이런 거 좋아. 그죠? 예. 구형 아이코닉한 그런 모델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멋있죠. 와. 헤리티지도 유지를 하면서 또 첨단, 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캠리가 있는데 이 캠리는 완전 스텔라나 각그레인저를 닮은 그 시대의 캠리네요. 자, 이게 도요타 셀시오인데 이게 이제 렉서스 LS로 바뀌는 그 모델이죠. 야, 렉서스가 안 붙어 있고 도요타가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낯선데, 네. 이게 나중에는 렉서스 LS가 되는 셀시오도 전시가 되어 있고, 미라이가 있습니다. 미라이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죠. 그래서 도요타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런 차들도 전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변속기가 있고요. ECVT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자, 그리고 프리우스도 절개 모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프리우스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이브리드의 신기원, 프리우스가 1세대 프리우스가 절개 모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신 프리우스도 절개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실제로 공장을 옮겨 놓은 듯이 실제로 자동차 제조 과정의 각 공정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의 공장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설비들을 지금 전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엔진 블록 주물이라든가 여기 이제 엔진 블록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프레스, 각종 프레스 과정들 주주하는 모습, 마네킹 이런 부분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조립하는 모습, 그리고 구형 모습, 예전 모습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로봇이 조립하는 그 과정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시면서 공장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제작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장 아니에요. 공장 아니고 기념관 속에 있는 전시물입니다. 전시물. 중간중간에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에 가면 가장 많이 보여주는 차체와 파워트레인이 결합하는 메리지라고 하는 공정이죠. 그 공정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시에 오시면 자동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산업 이쪽 전시관 와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성장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방문해서 구경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